청취자 여러분, 2020년대 중반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그 생성형 AI의 등장에 환호하던 시기였잖아요. AI가 그려주는 화려한 이미지나 사람처럼 대화하는 챗봇에 모두가 열광했고, 맞아요. 주식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은 연일 최고치를 정신하면서 뭐랄까 거품 위를 걷고 있었죠. 네, 그런데 대중의 시선이 그런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쇼케이스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톱니바퀴는 가장 차갑고 조용한 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 중심부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와 슈퍼컴퓨터의 심장박동을 조율하는 곳, 미국 에너지부, 즉 DOE의 삼엄한 지하실에서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대비예요. 모두가 모니터 속 가상세계에 빠져 있을 때 국가의 명운을 쥔 진짜 설계자들은 물리적 현실의 밑바닥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었다는 점. 이게 이번 심층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인 팍스 아메리카나 2.0 기계지능 제국과 26개의 창세기라는 자료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는 정말 퓰리처상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엄청난 통찰과 극도의 몰입감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미래 기술 예측서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강철과 화약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데이터와 지능이라는 새로운 척도가 어떻게 글로벌 패권을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초고대 디지털 제국주의의 선언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깊이 파헤쳐볼 미션도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일상, 국가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보는 거죠. 네, 오늘 여정은 꽤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뼈아픈 각성의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91년 냉전 종식 직후를 보면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패권국으로 등극하면서 상당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에 취해 있었어요. 네, 금융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그 결과 국가 경제의 진짜 물리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을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무자비하게 아웃소싱 해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제국은 영토를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척도를 선점하지 못할 때 붕괴한다는 역사적 교훈이죠. 아, 척도를 선점하지 못할 때. 네. 미국의 공장을 밖으로 내보낸 건 단순한 원가 절감 차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 오판의 대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미국의 러스트벨트? 그 붉은 노구를 덮인 버려진 공장지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위기는 경제적 쇠퇴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물리적 통제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다들 보셨잖아요. 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태 때 그 혼란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천조국 미국의 펜타곤조차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초 부품이나 희토류가 끊기니까 첨단 전투기 한 대조차 제대로 조립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력한 상황이었죠. 완전히 민낯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 펜타곤이 부품 하나를 못 구해서 쩔쩔맸던 그 순간, 그게 워싱턴을 가장 폭력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각성시켰다고 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우아하게 짜고 금융자본이 넘쳐나도 그걸 현실 세계의 반도체나 미사일, 백신 같은 물리적 실체로 깎아낼 손이 없으면 국가는 철저히 무기력해진다는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 리쇼링, 그러니까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정책을 막 강력하게 추진했잖아요. 했죠. 하지만 이번 텍스트를 보면 단순히 보조금을 줘서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오링만으로는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인구수와 축적된 제조 인프라를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워싱턴이 꺼내든 해법은 완전히 잔혹한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길 수 없다면 아예 인간의 노동력 자체를 0에 수렴하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아, 노동력을 0으로? 네, 실리콘밸리가 거대 자본으로 만든 천재적인 뇌, 즉 AI를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쥐고 있는 원자로, 전력망, 무기 공장에 직접 이식하는 겁니다.
극반적인 지능의 융합과 자동화를 선택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무인 공장과 연구소 생태계를 구축해서 적성국들이 가진 아주 풍부한 아날로그 노동력이라는 무기를 한순간에 원시시대 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엔 기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 화약이나 레이더 같은 도구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 그 자체가 통제해야 할 영토이자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심층 탐구 텍스트의 핵심인 에너지부의 26개 제네시스 미션이 등장하네요. 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우주 탐사 같은 아주 숭고하고 인류에 넘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의 지정학적 의도는 아주 훨씬 치밀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문서가 어떤 권력 재편성을 의도하고 있는지 팩트만 딱 분석해보면 그게 세 가지 냉혹한 목표로 압축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발견의 독점입니다. 발견의 독점. 과거에 인간 과학자가 수동으로 비커 흔들면서 10년 넘게 매달렸던 신약이나 초전도체 개발 있잖아요. 그걸 거대 AI 모델과 로봇 인프라로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요? 네, 만약 이 인프라가 없는 국가라면 영원히 미국 특허 비싸게 사서 쓰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엑사스케일 물리세계 통제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스케일이 진짜 확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이 엑사스케일 컴퓨팅이라는 게 1초에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엄청난 파워잖아요. 이걸로 대체 물리세계를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핵심은 대자연의 복잡성을 수학적으로 완벽히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대기권 구름의 미세한 움직임부터 대륙 횡단 전력망의 붕괴 징후, 심지어 지구 반대편 적국의 우라늄 밀수 경로까지요. 우라늄 밀수 경로까지 계산한다고요? 네, 과거에는 통제 불가능했던 불확실성들을 수학적 상수로 치환해서 통제하려는 야망입니다. 물리세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연 현상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세상 모든 변수를 수학 공식처럼 쥐고 흔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목표, 이게 가장 의미심장한 글로벌 플러그인 패권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면 미국은 이 압도적인 플랫폼을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잠깐, 패권을 주려면 노공 기술을 꽁꽁 숨기지 않나요? 아, 이거 혹시 그 플랫폼을 불려주는 대가로 전 세계의 현장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스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려는 의도인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거든요. 우방국 기업들이 막대한 구독료 내고 접속해서 신약 물질을 빠르게 얻어가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현장 데이터는 고스란히 미국의 AI를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데 바쳐지는 겁니다. 와, 이해가 확 되네요. 총칼로 남의 땅 빼앗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능 인프라를 지어놓고 데이터를 세금처럼 징수하는 거군요. 완벽한 디지털 지조와 소장농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 규격에 못 맞추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테니까요. 소장농 신세를 피할 수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주의가 가장 먼저 장악하고 파괴하려는 첫 번째 물리적 영토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수백 년 동안 인류 지성의 상징이었던 과학 실험실입니다. 과학 실험실이요? 사실 우리는 뉴턴의 사과나 에디슨의 전구 같은 낭만적인 천재 과학자들의 수동적 시행착오에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휴먼 드라마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런 방식을 21세기에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노동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표적 항암제 같은 걸 개발하려면 화학적 공간이라는 무한한 우주를 탐색해야 하거든요. 아, 그 화학적 공간. 텍스트에 나온 수치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조합 가능한 화합물 경우의 수가 무려 10의 60제곱개라고 하죠. 맞습니다.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별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특정한 모래알 하나 찾는 것보다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다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탐구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잠을 자야 하고 피로를 느끼는 1.4kg의 생물학적 단백질 덩어리, 즉 인간의 뇌라는 게 병목의 핵심입니다. 사실 연구원들도 사람이니까요. 노벨상 수상자라도 24시간 내내 집중할 순 없죠. 금요일 저녁엔 퇴근도 해야 하고요. 체력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건 인지적 편향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나
익숙한 분자 구조 근처만 맴돌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군요. 네, 혁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거죠. 게다가 수많은 실패한 실험 데이터들은 결국 논문으로 못 나가고 캐비넷에 먼지만 쌓이잖아요. 미국 에너지부의 구상은 이 인프라에서 인간의 편견과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폐쇄루프 자율연구소군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 공장 로봇팔 같은 건가 했는데 작동 원리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인간 개입 없이 AI와 로봇이 소통하는 삼축 시스템. 이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자율연구소는 뇌, 손, 눈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제국의 뇌는 미국 17개 국립연구소의 기밀과 인류의 모든 과학 논문을 학습한 AI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이 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베이지안 최적화라는 수학적 추론 방식입니다. 베이지안 최적화? 청취자분들을 위해 직관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스무고개 게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무작정 이거야 저거야 묻는 게 아니라 이전 대답들을 실시간 확률 계산기에 놓고 정답 확률이 가장 높은 곳만 예리하게 좁혀서 질문하는 방식이죠. 인간의 감을 배제하고 단 0.001초 만에 다음 가설을 추론합니다. 뇌가 가장 확률 높은 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거군요. 그럼 그 명령을 현실 물리 세계에서 실행할 몸, 즉 두 번째 축인 강철의 손이 필요하겠네요. 네, 초정밀 협동 로봇들입니다. 인간이라면 섭씨 2000도 화염이나 유독가스 앞에서 손을 떨겠지만 로봇은 피로도, 두려움도 없이 나노미터 오차 없이 화합물을 섞어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벽한 폐쇄루프로 만드는 마지막 축, 절대적인 눈이 있죠. 맞습니다. 로봇이 물질을 합성하자마자 첨단 센서들이 실시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가설과 일치하는지 텐서 데이터로 변환해서 즉시 AI 뇌로 피드백을 주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 되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인간에게 심패는 예산 낭비고 좌절이지만 이 AI 시스템에서 실패는 그냥 이 좌표엔 정답이 없다는 걸 확증해주는 완벽하고 순수한 정보일 뿐입니다. 실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뇌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양분이 되는군요. 인간이 10년 걸릴 수천 번의 실패를 단 며칠 만에 수만 번 해치우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치지 않는 연금술사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실험실의 진화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기업들의 전통적인 R&D 부서, 그 흰가운 입은 연구원들이 조만간 소멸할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과학을 구독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CAAS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CAAS요? 서비스로서의 화학. 네, 과거 IT 기업들이 자체 서버실 운영하다가 지금은 다 클라우드 빌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업들은 직접 실험실 안 차리고 미국의 자율연구소에 접속해서 과학적 발견 자체를 클라우드처럼 빌려 쓰게 될 겁니다. 텍스트에 나온 예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프롬프트 창에 영하 50도에서 안 얼고 마찰 적은 우주용 윤활유 분자 구조 찾아서 72시간 내에 100g 합성해 배송할 것. 딱 치고 엔터 누르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네,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독점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전통 방식으로 석 달 동안 후보 물질 하나 테스트할 때 미국은 하루에 10만 개 테스트하고 유망한 특허, 모조리 선점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물리적 근육,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정말 뼈아픈 위기네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급소를 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빅테크도 다 해결하지 못한 거친 경계면에서 오히려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유니콘의 사냥터, 이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범용 랩 운영체제입니다. 지금 연구소 가보면 수많은 분석 장비들이 제각각 다른 폐쇄적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AI가 명령을 내려도 장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언어 장벽이 있군요. 네, 이 파편화된 장비들을 다 통합해서 AI 명령을 통역해주는 실험실계의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기업. 여기가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물리적 팩트체크 방화벽이네요. 챗 GPT 쓰다 보면 그럴싸한 거짓말, 환각 현상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거짓말은 웃어 넘기지만 현실 물리 세계에서 로봇팔이 AI 환각에 속아서 맹독성 가스나 폭발물 섞어버리면 참사가 벌어집니다. 연구소가 통째로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AI가 명령 내리는 찰나에 이거 폭발 위험 99%야 하고 차단해주는 오라클 방화벽이 필수입니다.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지식 클라우드 랩 원장인데 이거 암호학 관심 있는 분들 쏠깃하실 내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클라우드 랩 쓸 때 자기들 1급 기밀 레시피를 미국 AI 서버에 넘겨주기 싫잖아요. 절대 싫죠. 여기서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맛집 셰프인데 최첨단 주방기구를 빌려 쓰면서도 제 가문의 비밀 레시피는 기구한테 들키기 싫은 겁니다. 이때 영지식 증명, 즉 ZKP를 쓰면 레시피는 완벽히 암호화해서 요리는 완성해내는데 정작 시스템은 자기가 뭘 만들어냈는지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연산과 합성은 가능하게 만드는 이 보안망이 있어야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B2B 구독을 할 테니까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을 슬슬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간 지성의 상징이었던 백색 가온이 퇴장하고 우리는 이게 직접 과학을 하는 주체에서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감시하는 관리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발견의 속도를 독점한 새로운 제국의 톱니바퀴는 이미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주도권을 기계에게 넘겨주는 역사상 가장 서늘한 양도식이죠.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완벽한 효율과 확률만으로 과학을 탐구한다면 과거 페니실린이나 포스트잇처럼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우연히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의 마법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네, 극도로 최적화된 기계의 뇌는 인간 특유의 비논리적 직관이 만든 아름다운 오류를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효율을 얻는 대가로 인류만의 불완전한 창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철학적 딜레마죠. 아주 깊이 고민해볼 화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권력과 지능의 재편성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실 건가요?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미래에 날카로운 지적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능제국의 서막을 함께한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